반갑습니다. 작은다육사랑입니다. 자,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사실적으로 다른 유튜브들은 보면 상당히 막 시작부터 화려하고 편집도 잘 해가지고 상당히 보기에는 좋은 이런 유튜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적으로 유튜브나 이런 걸 찍으면서 편집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점도 많고 좀 보기에는 좀 안 좋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물론 편집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고 좀 그러더라도 그냥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육이를 키우면서 겨울에 제일 큰 문제가 난방이라고 해도 되고, 주로 보면 노지나 그 옥상 같은데 외부에서 키우던 아이들을 이제 겨울이 되면 다 안으로 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안으로 들였을 경우에 이게 집이 남향이나 이래갖고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집은 그나마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였을 경우에 햇빛이 많이 안 들어올 경우에는 이게 봄부터 가을까지 정말 이쁘게 따글따글하게 굽어두었는데 겨울에 집 안에 들어가면서 상태들이 엄청나게 이제 웃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통풍도 안 되면서, 그러니까 웃자라고 막 겨울에도 오히려 안에서 물러지고 병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 실내에서 키울 수 있는 LED 등 같은 그런 것들을 구매를 해서 키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전혀 없는 것보다는 LED 등을 구매를 하셔서 설치를 하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분은 효과를 봤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별 효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환경적인 거겠죠.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그게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적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오늘은 물론 제가 등 이런 거를 다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저는 전기 쪽으로는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구매를 하실 분은 식물 전용 LED 등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찾아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등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 하우스 운영을 이 자리에서만 15년 정도 됐습니다. 한 12년, 13년째, 만 13년입니다. 12월달이면, 그리고 장사를 시작한 것까지 하면 한 15년, 6년은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육이를 키운 지는 한 20년이 되었고요. 자,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지금 장사를 15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런 그늘에서 키울 수 있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지금 그 하우스는 지하철 교각 밑에 있습니다. 지하철 교각 밑에 있기 때문에 교각이 어느 정도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그게 이제 계절에 따라서 상당한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하우스는 이제 여름에 이게 해가 이동을 하잖아요. 겨울에는 남쪽으로 가고 여름에는 약간 북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하우스는 길기 때문에 조금씩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이렇게 편차적으로 그늘이 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하우스 뒤쪽에 보시면 교각 바로 밑에 가로로 이렇게
교각하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여름에는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데 문제는 겨울이죠. 해가 남쪽으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하루 종일 한 번도 햇빛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1시간도. 이 부분을 해결을 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여름에 어느 정도 예쁘게 키웠는데 겨울 되면 완전히 다 웃자라 가지고 뭐 7렐레 8렐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제 실수로 한번 알게 된 방법인데 그걸 오늘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조건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가 저희 가게 뒤쪽입니다. 뒤쪽 노지에서 이제 하우스를 어느 정도 만들어 갖고 여기에 이제 아이들을 좀 키우고 있는데 문제는 교각입니다. 교각. 지하철 교각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하철 교각 밑에 있는데 지금도 보시면 햇빛이 위에 부분은 이제 요 끝부분은 들어오는데 요 밑부분은 햇빛이 안 들어옵니다. 제가 안에 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 안에 보시면 여기는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쪽은 하루 종일 지금 햇빛이 안 들어옵니다. 자, 이쪽을 밖을 보시면 이쪽이 왜 햇빛이 안 들어오는가 하면 바로 뒤에 하우스가 또 있습니다. 저희 가게가 바로 있기 때문에 햇빛이 안 들어오고 요 오른쪽 편에 있던 하우스에는 옆이 주차장이기 때문에 한낮에 또 햇빛이 어느 정도 들어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하우스 뒤쪽에 보시면 그늘이 지금 철조망 뒤로 그늘이 쭉 져 있죠. 이 방향으로 지금 이 하우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잠깐 한 30분 정도 햇빛이 들어오는데 지금 난방 때문에 이렇게 담요를 쳐놨습니다. 담요를 쳐놨기 때문에 요 지금 안에는 하루 종일 햇빛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보시면 여기에는 그나마 요 끝에는 해질 무렵에 잠깐 햇빛이 들어옵니다. 요쪽 끝부분으로는. 근데 요 지금 요 밭에는 햇빛이 하루 종일 아예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겨울에는 웃자람을 상당히 많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항상 저희 집은 주로 이렇게 선풍기를 많이 틀어 놓습니다. 낮에 주로 선풍기를 틀어 놓고 생활을 합니다. 물론 그늘이다 보니까 통풍을 잘 시키면 통풍을 시키는 목적도 있지만 이 선풍기가 웃자람을 상당히 많이 잡아주더라고요.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보통 여기가 그늘해지고 하니까 습해서 선풍기를 한 번씩 이렇게 틀어놓고 일을 하다가 보니까 깜빡 잊고 제가 저녁에 퇴근을 할 때 선풍기를 안 끄고 갔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선풍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습을 말려주잖아요. 습을 말려주기 때문에 웃자람을 잡아준다는 거죠. 지금 보면 어제 물을 줘서 흙이 많이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보면 하루 종일 햇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웃자라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하루 종일 햇빛이 안 들어오면 웃자람이 엄청 심하죠. 얼굴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마디마디가 길어진다는 거죠. 간격이. 그런데 지금 햇빛을 못 보기 때문에 얼굴들은 큽니다.
크고 큼직큼직한데 줄기의 마디를 보시면 그렇게 웃자람이 심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보시면 이 아이는 지금 뽑아 놓은 상태고요. 이 아이들 보면 전혀 햇빛을 구경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웃자람은 상당히 많이 잡아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선풍기가 식물의 섭을 어느 정도 차단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렇게 웃자람을 막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시면 이쪽의 아이도 보면 어느 정도 이쪽 라인의 아이들보다는 이쪽 아이들이 조금 웃자람이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앞쪽에 지금 법사 종류들이 아주 대품들이 있어 갖고 지금 선풍기 바람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요 뒤에 땅에 섭을 그만큼 많이 말려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앞쪽보다는. 앞쪽은 확실히 물은 안 들고 새파랗지만 웃자람은 크게 많이 잡아줬습니다. 하지만 요 뒤에 아이들은 지금 마디와 마디 간격이 조금 길죠. 입장의 마디 간격이. 그거는 앞에서 이렇게 큰 아이들이 지금 바람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웃자람이 생긴다는 거죠. 자, 이것처럼 우리가 겨울에 이제 밖에서 노지나 거리대 이런 데서 키우던 아이들을 집 안으로 넣는다는 거죠. 이렇게 집 안으로 넣으면 이제 웃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좋은 조건에서 정말 따글따글하고 예쁘게 컸던 아이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안으로 넣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햇볕을 못 본다든지 이래서 웃자람이 상당히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웃자람을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선풍기입니다. 선풍기. 선풍기를 틀어주시면 공기 순환도 되고 이 흙 속에 수분을 빨리 말려주기 때문에 웃자람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겨울에 난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히터를 많이 틉니다. 가정에서.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 히터를 틀면 전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히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낮에 이렇게 선풍기를 틀고 있다가 퇴근을 하면서 까먹고 선풍기를 안 끄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 날씨가 상당히 추웠습니다. 그래갖고 아침에 출근을 해보니까 저 구석 쪽에 선풍기 바람이 거의 가지 않는 부분에는 냉해를 입었더라고요. 살짝. 저 보통 보면 저희가 이렇게 히터를 설치를 해서 돌리고는 있지만 쫙 코너 부분에는 아무래도 열기도 덜 가고 또 외부에서 그 모서리 부분에는 후풍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냉해를 살짝 입어갖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냉해를 입었었는데 요 선풍기 앞에는 하나도 냉해를 안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알게 된 건데 이게 선풍기 바람이 쉽게 말을 하면 우리가 겨울에 얼음이 얼잖아요. 얼음이 어는데 선풍기를 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얼음이 다 녹아버리죠. 바람에. 실질적으로 이 선풍기를 틀어놓으면 체감 온도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선풍기를 안 튼 것보다 체감 온도는 떨어지지만 문제는 뭐냐면 얼음이라는 거죠. 냉해를 입는다는 거는 이제 얼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선풍기를 틀면 얼 수가 없다는 거죠. 바람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얼지를 못해요. 녹아버린다는 거죠. 얼려고 하다가도 녹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순간에 보면 물론 온도가 막 많이 떨어졌을 경우 영하 뭐 10도씩 이렇게 확 떨어졌을 경우에는 안 되겠지만 보통 보면은 집 안에는 영하로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없잖아요. 대체로 보면 영하 1, 2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지 막 집 안이 뭐 영하 10도씩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 1도 이상 살짝 이렇게 냉해를 입을 때는 선풍기를 틀어 두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얼 수 있는 아이들이 바람 때문에 얼지를 못해요. 녹아버린다는 거죠. 얼려가다가도 바람이 오면 녹아버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얼음을 선풍기 앞에 갖다 놓으면 어때요? 금방 녹아버리죠. 그거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뭐 영하 10도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체감 온도가 더 심하기 때문에 춥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집 안에서 잠깐 이렇게 추울 때 히터를 틀면 전기세 무시 못하고 차라리 선풍기를 틀어두시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우연히 제 실수에 의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되게 추운 날은 물론 히터도 틀지만 선풍기를 틀어두고 갑니다.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어차피 지금 햇볕을 못 보는 상태에서 선풍기를 틀어주면 섭을 말려주니까 웃자람도 막을 수 있고, 겨울에 되게 추운 날에 집 안에서 선풍기를 틀면 냉해를 잡아주더라고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게 히터는 솔직히 전기세도 부담스럽고 위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하시면 아마 가정 안에서 추운 날 영하 한 1도까지는 제가 볼 때 선풍기로 가지고 1, 2도 정도는 선풍기를 가지고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그래도 히터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정용이지만은 어떤 히터를 써야 안전한지, 그리고 효과가 있는지, 히터에 대해서, 난방에 대해서 제가 내일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